자, 여기는 신분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분제, 우리 흔히 얘기해서 뭐 귀족, 평민, 천민 이런 신분들 있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자리 잡게 되었는지, 언제부터 있었는지 한번 볼 거예요. 먼저 그림부터 볼게요. 이것은 고구려에 있는 벽화입니다. 벽에다 그린 고구려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인데 여기 고구려 사람들을 그린 것 같아. 근데 어떤 놈은 키가 되게 크죠. 또 어떤 놈은 조그맣죠. 또 크고 조그맣고. 뭔 차일까요? 맞아요. 실제로 키가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신분별로 사이즈를 다르게 한 거죠. 그래서 높은 신분이 있고 낮은 신분도 있고 신분제가 이미 고구려 때 있었다라는 걸 말해주겠죠. 그럼 신분제는 어떻게 형성됐냐면 이런 과정을 보통 겪어요. 처음에는 여러 부족들이 나라를 이루고 있었거든. 근데 얘네들 통합을 해. 예를 들면은 5개의 부족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 통합을 하는데 힘이 센 왕을 뽑고 그 아래 이렇게 줄을 쭉 세웁니다. 너는 뭐 1등급, 너는 2등급, 너는 3등급. 이렇게 위계 서열을 형성했다. 위계라는 것이 순서를 매겼다라는 거예요. 왜? 왕이 힘이 세다 보니까 너는 1등급 관리, 2등급 관리, 3등급 관리. 그래서 부족을 통합하면서 위계 서열에 따라서 만든 것이 뭐다? 신분 제도이다. 그래서 우리 초기 국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최초의 국가가 뭐였어요? 고조선 기억납니까? 고조선이 최초의 국가였는데 고조선이 망하고 초기 국가들로 이어져요. 이것이 나중에 삼국시대로 이어지고 우리 민족의 순서예요. 근데 초기 국가는 한 국가가 아니라 여러 국가들이 있었어요. 요거 확대해 보면은 부고옥동삼 기억납니까?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삼한 요 여러 나라들이 있었잖아요. 요것이 우리나라 두 번째 국가들이에요. 고조선이 망하고 두 번째 국가들이 여기 해당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삼국시대 고백신 고백의 신 알죠? I love you 고백의 신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 국가 때 이런 계급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족장, 호민, 하호, 노비. 특히 족장은 부족장이 줄임말이잖아요. 부족의 짱인데 한자로 가라고도 씁니다. 그래서 가란 표현 나오면은 아 족장이구나 혹은 부족장이구나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 볼게요.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고 초기 국가 아까 여러 나라들 있었죠. 부여 같은 나라들 초기 고구려 그러다 삼국시대 고백신으로 이어지죠. 초기 국가 때는 이렇게 됐었대요. 예를 들면은 부여를 예를 들어 볼게요. 부여가 가운데 부족에서 왕을 배출하고 각 지역은 부족장이 따로 다스렸죠. 사출도 기억납니까? 마가, 우가, 저가, 구가 가축의 이름을 딴 부족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가들이 다스리는 곳이에요. 아까 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족장이었었죠? 그래서 족장이 한 지역을 다스리는 거야. 근데 넓은 지역을 혼자 다 다스릴 수 없죠. 그래서 마을별로 누가 있었냐면 호민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호민이 각 마을을 하나씩 차지하면서 통치하는 거야. 그 호민을 통해서 가가 통치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쪽 가 같은 경우도 호민. 여기도 호민. 그래서 족장들이 호민을 통해서 통치를 했었다라고 표현을 해요. 이게 나와 있죠. 족장은 호민을 통해서 음락, 마을을 지배했었다. 그 마을에는 하후라고 하는 농민도 있었고 노비에 같은 찌질한 애들도 있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던 것이 삼국시대로 가면은 변합니다. 왜? 중앙집권 국가가 되거든. 중앙집권이란 말 앞에 배웠습니다. 중앙에 누가 있어요? 왕이 있죠. 근데 권력을 집중시키는데 그럼 왕권이 세지겠죠. 그러면서 요 5개 부족이 왕 아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힘이 센 놈, 중간 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왕이 힘이 세지면서 줄을 쭉 세우게 돼요. 그래서 센 놈은 귀족, 그다음은 뭐 평민, 그다음에 뭐 천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흔히 아는 신분 제도가 요 삼국시대 때 주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3가지 신분이 있죠. 귀족, 평민, 천민.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돼요. 아까 초기 국가, 요 국가 때는 이렇게 4신분이 있었죠. 그래서 부족장들이 호민의 도움을 받아서 그 부족을 통치했었잖아요. 그다음에 농업에 종사하는 하호가 있었고 찌질한 노비가 있었고. 근데 이것이 중앙 집권화되면서 이렇게 정립이 되죠. 귀족, 평민, 천민.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아는 신분제도는 삼국시대 때 귀족, 평민, 천민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왜? 중앙 집권화가 되면서 요 위에 왕이 힘이 졸라 세겠죠. 그래서 줄을 쭉 세웠다. 그래서 귀족 당연하죠. 특권을 누리고 있고 항상 해피, always 해피한 놈들이 이 귀족들이야. 평민 얘네들은 항상 수탈의 대상이에요. 삥뜯기입니다. 그래서 조세, 공물, 역 배웠죠. 조세
땅에서 나는 곡식을 갖다 바쳤고 곡물, 특산물 갖다 바쳤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역. 그래서 삥 뜯기는 평민이 있었고 천민은 베스트 오브 천민이죠. 천민 중에서도 천민. 노비들이 많았습니다. 노비는 재산으로 취급받았대. 그래서 매매, 주고받고 팔 수도 있었고 상속까지도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신분, 관이라는 말은 국가 공무원,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곧 얘네도 귀족이죠. 그래서 귀족, 평민, 천민 요 세 가지 뭐 어렵지 않아요. 자, 넘어갈게요. 삼국의 사회 모습입니다. 고구려는 엄중한 형벌이 있었대요. 읽어보세요. 중요하잖아요. 지배층은 왕족의 고씨였대요. 왜? 고구려를 세운 사람 누구였어요? 고주몽 기억납니까? 고씨이기 때문에 왕족은 고씨였고 오부족 출신이죠. 부여도 그렇고 고구려도 그렇고 오부족에서 시작을 했잖아. 오부 출신의 귀족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진대법을 알아야 됩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고국천왕 때 실시했는데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곡식을 빌려준 거야. 그래서 봄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추수했다. 그래서 봄춘, 가을추,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걷어들었다. 가을 되면은 이제 추수하기 때문에 곡식이 많잖아. 그러니까 약간의 이자까지 덧붙여서 갚으라고 한 거였죠. 그래서 백성들을 위해서 춘대춘합 방식으로 배려해줬던 거고. 진대법 시험 잘 나옵니다. 자, 백제도 엄중한 형벌이었는데 읽어보세요. 중요하잖아요. 지배층은 부여씨였습니다. 왕족의 성씨가 좀 알면은 편해요. 시험에 그게 노골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고구려는 고주몽이 세웠으니까 고씨라 그랬죠. 백제는 부여씨입니다. 선생님 이름이 예를 들어서 뭐 방구다. 그럼 이름이 부여방구야. 똥이다. 부여똥이에요. 신라는 김씨입니다. 김수로가 세웠기 때문에 김씨고 발에는 대조영이 세웠죠. 그래서 대씨입니다. 뭐 이 정도면 메가역스 들었으면 알고 있어야지. 여자친구한테 써먹으세요. 너 왕족의 성씨가 뭔지 알아? 백제 부여씨야. 부여씨. 그것도 몰라 하고 이렇게 뽀뽀해 주세요. 그럼 되게 좋아할 거야. 자, 그다음 신라를 볼게요. 여기 보면은 초기 부족 사회 전통을 계승했다고 돼 있어요. 신라는 지금 삼국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중앙집권 국가야. 근데 초기 부족 사회에서 신라로 넘어왔는데 부족 사회 흔적이 남아 있다라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가 이제 신라가 된 거고 여기가 아직 부족 사회죠. 부족들이 연합한 거니까. 부족 사회에서 신라로 갔는데 신라가 되었지만 한마디로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 국가가 되었지만 요 당시 때 부족의 흔적들이 남아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화백회의, 화랑도. 화백회의는 귀족들의 회의예요. 여기는 이제 신라가 중앙집권 국가가 됐으니까 귀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왜? 이런 데 속한 귀족들이 있는 거지. 이런 데. 근데 얘네들이 그 전에 뭐였어요? 부족장들이었죠. 그래서 부족장들이 모여서 옛날에 회의하던 것이 이제 귀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인 거지. 그래서 부족들이 회의하던 것이 이름만 귀족으로 바뀌고 형식은 똑같다라는 거죠. 만장일치 모두 다 오케이 해야 되고 왕권을 견제합니다. 얘네들이 왕을 뽑거든. 그러니까 왕권을 견제하는 역할. 화백회의. 근데 신라가 화백회의고 다른 나라들도 있었어요. 고구려는 제가회의라고 불렀어. 여기 보세요.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 본 것처럼 족장이죠. 제가 모두 제자예요. 모든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지. 그래서 이 당시는 이제 고구려 때는 이제 귀족이겠지만 초기 고구려 때는 부족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름도 그대로 제가회의라고 한 거예요. 백제는 정사무회의라고 해가지고 정사암이라고 불리는 바위 위에서 귀족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 거야. 옛날에는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겠죠. 그리고 신라는 옛날엔 부족장이 회의하던 것을 귀족들이 회의하는 화백회의로 바뀐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다? 초기 부족 사회의 전통이 남아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 화랑도도 옛날부터 있었다라는 거야. 청소년들 집단이래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축구도 하고 풋살도 하고 PC방 가서 롤도 하고 그랬던 거지. 넷플릭스도 같이 보고. 근데 합성어입니다. 화랑이란 이름일가 랑도의 합성어예요. 화랑 그다음에 랑도. 화랑은 귀족이고 랑도는 그 아래 단계야. 여기 보면은 진골 출신을 화랑이라 부르고 진골 아래를 랑도라고 불러서 여기 화랑과 랑도가 같이 어울려 다녔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대립과 갈등을 완화시켰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 처음 나오죠. 원래는 화랑도는 우리가 배우기로는 진흥왕 때 원래 있었던 청소년 단체를 국가적으로 정비해서 군사적으로 써서 삼국 통일의 주역으로 썼었던 부분만 배웠죠. 근데 계층 간의 대립을 갈등을 완화하는 역할이 화랑도에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날부터 있었기 때문에 부족의 전통이다. 그래서 화백회의랑 화랑도는 잘 나오니까 좀 알아두고 근데 시험에 100% 나오는 것은 골품제입니다. 요거 안 나오면은 메가 역사 탈퇴도 좋아요. 자, 골품제. 뼈골, 품계, 품. 뼈다구에도 품질, 품계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같은 뼈다구가 아니라는 거죠. 어떤 것은 성스러운 뼈다귀고 어떤 건 진골 뼈다귀, 어떤 것은 찌질한 뼈다귀. 그래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신분제도를 만들었어. 그래서 신라를 대표하는 신분제도, 골품제도. 근데 이 뼈다구의 품계에 따라서 정치, 사회, 경제 모든 것을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가옥, 집의 사이즈라든지 장식물, 옷 색깔, 수레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해. 차별을 뒀다라는 거지. 그래서 골품제에는 이런 신분들이 있어요. 성스러운 뼈다귀, 성골, 진짜 뼈다귀, 진골,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 삼이, 일두품. 나중에 통일신라가 되면은 성골은 사라져요. 그리고 얘네들도 사라지고. 그래서 이렇게 남습니다. 근데 얘 진골이 왕을 배출할 수 있는 왕족이었고 얘네들은 귀족이었어. 근데 우리가 알아둬야 될 것은 육두품입니다. 별명이 등난이야. 등난이란 말은 얻을 듯 어려울 난, 얻기가 어렵다. 얻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게 높은 신분인 거지. 그래서 이름이 얻기가 어렵다라고 할 정도의 등난이라 부를 정도로 아주 높은 신분이야. 근데 차별 대우가 있습니다. 누구하고 차별했을까? 그죠? 진골, 진짜 뼈다귀하고 육두품은 차별을 했어요. 요 아래쪽부터 볼까요? 육두품 나와 있는데 보면 진골은 어때요? 끝까지 승진이 가능하죠. 근데 육두품은 여기까지밖에 승진이 안 돼. 즉 여기까지. 그래서 열받는 거야. 얘네들은 능력은 졸라 뛰어나거든. 똘똘이들인데 써주질 않는 거야. 그래서 골품에 따라서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 여기서 삐진 애가 누구냐면 육두품입니다. 등란이라 불릴 정도로 똘똘한 애들인데 써주질 않아. 근데 통일 직후엔 써줬어. 왕의 좋은 자 역할로 해라고 써줬어. 누가? 우리 앞서 배운 신문왕 기억납니까? 뉴스페이퍼 킹. 졸라 똑똑했고 왕권 졸라 셌었죠. 근데 얘는 신문을 많이 읽어서 그런지 몰라도 졸라 똑똑했고 센스가 있었나 봐. 그래서 육두품이 능력이 있는 게 알았거든. 그래서 카미알 야 너 내 챗 GPT 역할 해라. 유튜브 채널 중에 뭐가 제일 재밌어? 메가 역사요. 같이 먹으면 좋은 게 뭐야? 메가 커피요. 그래? 유사 제품 뭐야? 메가 스터디요. 메가 스터디가 좋아? 메가 역사가 좋아? 당연히 메가 역사죠. 라고 똘똘하게 답변을 해준단 말이야. 그래서 왕이 물어보면은 지금 제미나이처럼 좋은 자 역할을 했었던 것이 통일 직후에 육두품이었어. 육두품도 기분이 좋았겠지. 사람의 욕구 중에 인정 욕구라고 있거든요. 자기를 알아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되게 충성을 바치고 되게 좋아한단 말이야. 그랬던 사람이 여기 뉴스페이퍼 킹 신문왕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통일 직후에는 왕의 좋은 자 역할을 하면서 인정욕도 받고 잘 나갔어. 근데 문제가 생겼네. 신라 말이 되니까 상황이 변했어. 어떻게 변하냐면 신라 말 우리 배웠죠. 신라 수도가 경주잖아. 완전 피바다 돼버렸죠. 왜? 서로 왕을 차지하기 위해서 진골 귀족들끼리 치고받고 싸웁니다. 그래서 수시로 왕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피바다가 되고 지방에 대한 통제가 느슨해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방에서 이런 애들이 등장하죠. 성을 쌓고 권력을 누리는 칼을 들고 반란 일으키는 애들이 등장합니다. 얘네들을 뭐라 부르냐면 호족이라 불렀어요. 스스로를 성의 주인이다, 성주 아니면 장군이다 칭하면서 여기 경주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지방의 권력을 틀어진 지방 세력들이 등장했는데 얘네들을 호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왕건, 궁예, 뭐 견원, 장보고 다 호족이라고 불러요. 이거 어때요? 여기 수도 여기는 이제 무너져가고 지방에서 막 깝치는 애들이 등장하죠. 근데 얘네들한테 달라붙은 애들이 누구냐면 얘네들이에요. 육두품 애들. 왜? 신라 말에는 어때? 지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 아무도 자기네를 인정 안 해주고 관심도 안 준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지방의 똘똘한 얘네들한테 달라붙습니다. 호족들하고 손잡는 애들이 육두품이에요. 그래서 반신라적인 경향을 띄었다고 해. 그래서 신라를 반대했다. 그래서 신라 너네 꺼져, 너네 이제 망할 거야 해가지고 신라의 반신라적인 경향을 보였던 육두품. 그래서 통일 직후랑 말이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신라 말에 누구랑 달라붙었다? 호족과 달라붙어서 어떤 나라를 만듭니까? 그래서 호족한테 육두품이 머리를 빌려주면서 재미나의 역할을 해주면서 고려를 세우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신라 말에 육두품이 3명 있어요. 최치원, 최승우, 최연희. 요 3명인데 공통되게 다 최씨죠. 근데 공통점이 또 있어. 똘똘해. 그래서 당나라에 유학을 해서 빈공과에 합격했다는 표현이 똑같이 나옵니다. 빈공과가 뭔지 알아? 빈공과? 빈공과가 뭐냐면 과거 시험이에요. 여기다 그려줄게요. 이렇게 있으면은
당나라가 있는데 당나라가 외국인한테 허용한 과거 시험을 빈곤과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 셋이 나란히 붙은 거예요. 그중에서 우린 채치원을 기억해줘야 됩니다. 요 첫 번째 채치원. 채치원도 마찬가지로 신라에서 자기를 안 써주니까 당나라로 유학을 갔죠. 그리고 빈곤과에 합격해서 관리로 살고 있었어. 근데 여기서 반란이 일어났네. 어떤 반란? 좀 뭐 그린 것 같아요? 졸라 잘 그렸죠. 황소 그린 거예요. 그래서 황소의 난이 터집니다. 그래서 황소가 등장해가지고 음메 송아지 음메 난 황소 해가지고 황소의 난이 벌어져요. 실제로 요 송아지 황소가 일으킨 게 아니고 사람 이름이 황소예요. 요 새끼가 깝친 거야. 그래서 중국 당나라가 무너질 정도로 엄청나게 큰 반란이었거든. 근데 채치원이 그랬습니다. 토 황소 경문 눈치챘죠. 황소를 터벌하는 경문, 한마디로 황소 때려잡겠다는 글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잘 썼대. 그래서 인스타에 돌아다니면서 유튜브에서 뭐 조회수 200만 넘기면서 대박이 난 거야. 황소가 그 소문을 들은 거지. 인스타에서 토황소 경문을 찾습니다. 찾아가지고 침대에 누워서 보다가 보고서 깜짝 놀래가지고 침대에서 떨어졌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건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황소가 토황소 경문 글을 보고 놀래가지고 침대에 떨어졌대. 그리고 오줌 두 방울 찌렸다고 하죠. 그래서 두 방울 뚝뚝 떨군 것이 그 유명한 토황소 경문이에요. 그럴 정도로 인정받았어. 그리고 나중에 신라로 돌아옵니다. 왜? 신라가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 자기 고향이 망해가는 걸 보기 싫었나 봐. 와가지고 그 당시 때 신라 여왕이 진성 여왕이거든. 진성 여왕한테 이렇게 개혁합시다. 그러면은 신라를 살릴 수 있어요라고 했더니 진성 여왕이 그 개혁안을 보더니 꼬깃꼬깃 구겨가지고 ቾ초초초초 씹어서 뱉어버립니다. 꺼져 채치원 꺼져 조치원으로 꺼져 해가지고 채치원을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채치원 삐져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요. 그리고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시 같은 거 지으면서 산신령 신선 노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사는 지역에도 이 채치원이 와가지고 쓴 글이 지금도 남아 있어. 이 사람의 행적을 기록해놓은 비석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 사는 지역까지 충청도까지 왔었던 채치원 졸라 유명합니다. 참고로 토황소 경문은 아직도 전해져 오고 있어요. 중국의 지금 현재 지도자가 누구예요? 근데 혹시 시진핑 들어봤나요? 시진핑이 우리나라 온 적이 있었거든. 그 당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인데 시진핑이 뭘 들고 왔었냐면 토황소 경문 요 글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요거 보십시오. 토황소 경문 한국인이 우리 중국에 와서 쓴 글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어떤 가교 역할하는 서로 연결시켜주는 역할하는 글입니다. 나도 이거 보고 오줌 세 방울 찌렸어요. 황소가 두 방울 찌른 이유가 있더라고요. 해가지고 박근혜하고 서로 뽀뽀했었던 이런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토황소 경문 아주 유명하고 채치원, 육두품, 신라말에 이런 식으로 쓰임을 받지 못했던 애들 꼭 알아두세요. 그래서 잘 나옵니다. 그래서 통일신라, 발해, 남북국 시대죠. 남국, 북국. 통일시대 때 골프 문제는 유지가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거 사라지고 성골도 사라지게 됩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발해는 좀 알아두세요. 자, 고구려 사람들하고 말갈이 섞였어. 그래서 신분이 있으면 요 소수이지만 상층부는 고구려 사람들이 차지했고 요 아래 대다수는 말갈족들이 차지했어요. 하지만 왕족이나 귀족들은 고구려인들이 세웠다라는 거. 당장 발해를 세운 대조영도 고구려 사람이었잖아. 그래서 고구려랑 말갈족이 섞여 있는 나라다. 그래서 고구려가 주요 관직 차지했고 주민 대다수는 말갈족이다, 말갈인이다. 요 정도 알아두세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지우고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봅시다. 자, 시험에 나올 것만. 자, 초기 국가는 요렇게 네 신분이었습니다. 가라고 부르는 족장이 누구를 통해서 호민을 통해서 지배했었다. 그러다가 중앙 집권 국가가 돼 가면서 삼국시대가 자리 잡게 되죠. 그래서 삼국시대 때는 신분이 세 개로 자리 잡았죠. 그래서 귀족, 평민, 천민 이렇게 됩니다. 자, 귀족 always happy하죠. 평민 always unhappy합니다. 왜? 세금 내야 돼. 그리고 천민 always king of the best of 찌질이죠. 그래서 노비가 대다수였고 재산 지급받을 정도로 그림으로 나타내면 요 네 신분이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 알아두고, 자, 삼국시대 고구려는 진대법 알아둬야 되겠죠. 춘대춘합 방식으로 백성들을 위했고 백제 왕족은 부여시 8성의 8성의 귀족들이 있었는데 중요하지 않아요. 자, 여기는 중요합니다. 부족 사회 전통이 삼국시대가 됐음에도 남아있는 거 두 가지. 화백회의, 화랑도, 귀족회의체였다라는 거. 이땐 귀족이지만 그 전에 부족
족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것이 이름만 귀족으로 바뀌었지 형태가 똑같다 그랬죠. 이런 형태고 다른 나라도 제가회의, 정상회의, 화백회의 똑같다. 다 뭐의 전통이다. 부족장들이 모여서 회의하던 것이 귀족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리고 화랑도 합성어라고 그랬죠. 화랑 랑도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층 간의 대립과 갈등을 조절하는 데 역할을 했었다. 또 정치적으로는 진왕이 삼국 통일에 써먹었다. 골프 문제는 시험에 100% 나온다 그랬었죠. 뼈다구의 품계가 모든 거에 좌우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있었고 특히 진골이 왕을 배출했었고 등란이라 불리는 육두품 능력은 있지만 삐짐을 당했었죠. 쓰임 못 받으면. 그래서 그때그때 다르죠. 통일 직후에는 신문왕이 잘 데리고 썼었죠. 그래서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도파민이 분출이 되면서 오줌을 막 쌌다고 하죠. 신라 말에는 지들끼리 싸우다 보니까 챙김을 받지 못했어. 그래서 유투품이 신라의 적대적인 반신라적 경향을 띄었습니다. 대표적인 3체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린 최초는 알아둬야 된다. 토황소 경문 빈공가 출신이고 나중에 귀국해서 진성여왕한테 계약안을 올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서 삐진 사람 최치원,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발해의 신분 구성은 위쪽에 고구려 계통, 아래쪽에 말갈족이 중심이었다. 그리고 요 표가 무조건 나옵니다. 자, 암기법 골품제 성진육 의미 없습니다. 성진육 성골, 진골, 육두품 이 정도는 알아야 되고 육두품 역할 알아야 되겠죠. 육두품 통조림, 반신욕, 통조림 고등어 통조림이 반신욕 욕조에 들어가서 몸 반 담갔대. 그래서 통일 직후는 조력자 역할을 했다. 통일 이후 조력자 역할을 했다. 반신라적이었는데 언제? 신라 말에. 굳이 이렇게 안 해도 기억되죠? 자, 문제. 초기 국가 족장, 호민, 하오, 노비가 있었다. 맞죠? 얘네들을 가라고 부른다 했어요. 천민은 대부분 노비. 맞습니다. 신라의 골품제는 능력에 따라 자유롭게 아니죠. 능력이 아니라 핏줄, 혈통이 중요했었죠. 자, 발해 사회는 고려 유민과 말갈인. 고려가 이게 고구려가 되면 맞겠죠. 그래서 세모로 할게요. 고구려 사람들을 고려라고도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모로 할게요. 통일신라는 골품제를 유지했죠. 그래서 3, 2, 1 두품은 사라졌습니다. 맞습니다. 자, 신라 사회를 대표하는 신분제도 골품제. 발해 주민 대다수는 말갈인들 혹은 말갈족들이 차지했고 지배층은 고구려 계통이 차지했었죠. 백제의 귀족 사회는 왕족과 함께 8성, 8성씨의 귀족들이 장악했었고 통일신라는 골품제 유지하였으나 하위 두품인 3, 2, 1 이 두품은 사라지죠. 평민화돼 버리죠. 평민은 조세 공납 역을 제공했었죠. 역은 노동력이라고 했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기는 되게 쉬워요. 앞에 정치사 배웠기 때문에 뒤에 사회사는 복습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정리해 보세요.